자, 그 다음에 7금지 쪽은 거기 예외 없이 적으셨죠? 그 나중에 출제 비중의 한 문제인데 앞에 한 개 배우신 게 뭐인가 하니까 136페이지 박스에 3번 있나요? 3번 136페이지 7금지 3번 보수 초과 금지 있죠? 보수 초과 금지는 뭐에 대한 검증인가? 중개업이면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중개업이면 중개보수 한도 제한이 있다고. 중개보수에 대해서 한도 초과하면 금지다 그 말이죠. 그럼 땡땡 중개업이 아닌 무엇은 겸업은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업은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2, 3, 4번 있죠. 1, 2, 3, 4번 묶어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7금쟁이는 다 징역형 벌금형 대상인데 형량이 달라요. 1, 2, 3, 4번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고 5번, 6번, 7번 묶어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5번 있나요? 5번 증서 동그라미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금지죠. 옆에 땡땡 하시고 주택법상 주택법 나중에 공법 시간에 주택법 배우시면 입주자 저축증서 배웁니다.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적으시고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는 금쟁이요. 그렇게 적어놓으시고 난 주택법 할 때 배우시면 5번이 쉽다 그 말입니다. 6번 직접거래 쌍방들이 있죠. 옆에 땡땡 하시고 민법상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적으시고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따온 것이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 쌍방대리요. 민법 배우시면 그 6번이 쉽다 그 말이고 7번 있나요? 투기조장행위 땡땡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 행위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 행위는 목적이 탈세 목적이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우리 법에서 금지행위다. 그래서 5번, 6번, 7번은 이미 다른 법인 주택법 또는 민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등도 개입하지 마라 그런 취지요.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그 다음 밑에 7번에 중개보수 및 실비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는 법에서 두 가지인데 중개보수가 있고 실비가 있어요. 방금 전에 초과하여 받는 것은 금지한다 했죠. 초과하여 받는 것에는 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받고 실비 받으면 초과수수인가 아니면 중개보수 받고 실비 받는 것은 초과수수가 아닌가. 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받을 수 있는 보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법정 한도 내에서의 중개보수하고 실비는 각각 받을 수 있다고. 중개보수 받고 실비 받는 것이 초과수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각각 받은 보수 부분을 따져서 그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으면 실비 한도를
초과하여 받으면 그때 금쟁이이지 중개 보수와 실비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틀에 중개 보수 및 실비 땡땡 하시고 각각 받을 수 있다 적으시고.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에 개업 공인인사는 있죠. 그부터 해서 2번에 중개보수 한도 있죠. 설명을 드리고 간단히 봅시다. 자 보세요. 출제 비중은 두 문제입니다. 여기 실비는 시험에 간단히 나오는데 실비는 중개 업무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과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이 실비요. 만약 이런 겁니다. 실비 한 개가 매도 임대인이 부동산에 와서 물건 내놓고 갔죠. 그러면 물건을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해서 팔려면 먼저 각종 공보를 통해서 조사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려면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대장을 봐서 무슨 동 몇 번째 지목이 뭔지 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대장 발급 열람 비용이 있고 권리관계 확인하려면 등기부 봐야 되죠. 뿐만 아니고 울산광역시에 있는 부동산에 저기 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좀 팔아달라고 맡길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개업공에서 너무 멀잖아요. 멀어도 내가 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보수를 좀 받겠다 하면 제주도 가봐야 되겠죠. 누가 점유해서 쓰고 있는지 교통비 들어야 안 들어요? 거기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게 실비예요. 실비. 그러면 이건 누가 부담할 것인가? 오늘 배우셨듯이 매수임차인에게는 개업공인인사가 확인하여 이 사람 데리고 현장 안내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죠. 만약에 등기부 발급 비용을 네가 내라 이렇게 해버리면 부동산 안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권리관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비용은 물건 내놓은 사람, 네가 내놓은 물건을, 내 가게에 내놓은 물건을 내가 조사 확인해서 매수임차인에게 설명을 잘 해서 팔아주기 위한 비용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비용이니까 실비 있나요? 실비? 실비 밑에 한 개만 적어보세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땡땡 누가 부담한다고?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 매도 임대 의뢰인. 매도 임대 의뢰인은 권리 취득입니까? 권리 이전입니까? 매도 임대 의뢰인 밑에 가로에서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반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중개보수겠죠. 중개보수가 서술형 문제 한 개하고 중개보수 계산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올해 29회 시험에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서술형 문제가 두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중개보수를 청구한단 말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보수 달라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배우셨다고. 손님이 가게 와서 어떤 계약하고?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이든지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겠죠. 중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개행위를 했겠죠. 중개행위를 했다는 말은 계약을 알선했죠. 계약 알선한다는 말은 확인 설명했어야 했어요. 확인 설명을 했다고. 내가 확인 설명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어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자, 중개가 완성이 됐다 나오면
마무리 작업은 몇 가지? 세 가지. 오늘 배우신 게 거래계약서 교부하죠. 확인설명서 교부하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보증 관련 사항 설명 교부하죠. 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법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중개보수예요. 그러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때는 중개계약이 있었구나. 나의 중개행위가 있었고 내 중개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 계약 당사자 간에 완성이 되어서 쌍방 앉혀놓고 마무리 작업 몇 가지? 세 가지 다 했기 때문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법에서 직접 정하지는 않았어요. 중개보수는 언제 보통 많이 받는가? 매매 계약을 체결시켜주고 공인중개사법에서 해야 할 요 일을 다 한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고 잔금을 지급할 때 그때 받아내더라고.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의미의 계약금 지급한다, 중도금 지급한다, 잔금 지급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여기까지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계약 체결 후에 남아있는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행위는 중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요건 중개행위가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가 아니에요. 아닌데 법적으로 해야 할 일, 중개 업무를 다 한 다음에도 관행적으로 잔금을 지급할 때 보수를 보통 받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잔금 지급까지는 내 업무가 아닌데 여기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계약 체결 후 내가 할 일은 다 했죠. 그런데 매매 계약 당사자 매도 매수인이 둘이 합의해서 계약을 깨버리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위 민법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당사자 계약이 해제되더라고. 그러면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연락처를 바꿔버리니까 보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법에 직접 정하고 있는데 원칙은 당사자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간 약정한 시기가 있으면 약정한 시기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개 계약할 때 손님이 가게 와서 일 맡길 때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계약서 교부할 때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했으면 계약서 줄 때 받아내면 돼. 그런데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간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약정 못했어요. 약정을 못하게 되면 그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거래대금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잔금 칠 때. 그래서 요걸 시험에 잘 묻는다 그 말입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언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로 하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시기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된 다음에는 받을 수 있죠? 있는데 중개가 완성된 후에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더라고. 103조 위반으로 무효될 수 있죠. 사기 강박 취소될 수 있고 합의 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수 있죠. 해제된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이 깨지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거 아니고 앞에 원인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 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무효 취소 해제 책임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있으니까 이때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합의 해제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될 수가 있고 해제는 되었지만 합의 해제나 중도금 잔금을 넣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해제가 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교재에서 쓰고 있는 게 중개보수에서 양가로 1번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죠. 받는다 원칙. 다만 동그라미 예외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누구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걸 읽을 줄 아셔야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중개보수 한도 있나요? 수업은 다음 주 한번 하고 끝낼 겁니다. 인문과정은 2주 동안은 동영상 보시면서 좀 부족한 과목 있죠? 그걸 한 번 더 보고 오시는 게 나아요. 진도를 계속 나누는 것보다. 어차피 11 과정 교재가 완전한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적는 게 좀 많잖아요. 적으시는 것도 공부인데 어쨌든 다음 주까지 하고 진도 끝내고 한 2주 남은 좀 쉬시면서 중요 과목 있죠? 좀 어려운 과목 그걸 좀 한 번 더 보고 오시라고. 영 놀면 안 되네. 공부는 계속돼야지. 한 1주 2주 쉬어버리면 또 깜깜해요. 그 놀아도 아침에 수업 듣는다 생각하고 아침에 4시간 정도는 공부하고 노시고. 금토는 휴가 아니에요 지금 요즘. 금요일 토요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그때 젊어서 또는 뭐 쉬운 과목이어서 그냥 기억이 날 것 같아도 한 1주 2주 까먹고 1월달 처음 오시면 힘들어요. 자, 제가 설명 좀 드리고 교재 짚어드리고 정리하고 마칩시다. 다음 주까지 가게 되면 어디까지 하는가 보니까 뒤에 넘겨보시면 140페이지 있죠. 거기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이에요. 거기까지가 출제가 29개 30개 나와요. 그 옆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있죠. 거기까지 일부 다루고 마칠 거예요. 실무 쪽은 넘겨보시면 실무란 게 144페이지인데 이건 다른 과목 내용이 많으니까 목표가 다음 주 한 주 남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143페이지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그러면 전체 비중에서 34개에서 35개는 공부하신 거예요. 자, 보시면 중개보수가 일반적으로 시험 나오는 부분인데 중개보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중개를 했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보수 청구하겠죠. 그 중개는 중개대상물 몇 개? 5가지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 중개보수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 종류 5가지에 대한 보수 규정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보니까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5개마다 규정을 따라 둔 것이 아니고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은 크게 물건을 주택인가 주택이 아닌가 주택 외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다.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해요. 주택은 뭐까지 포함시키는가? 주택이 있는 대지가 있나요 없나요? 부속 토지 있겠죠. 주택이 있는 부속 토지까지는 토지는 토지인데 부속 주택이 있는 부속 토지까지는 주택에 넣어요. 요만큼만 주택이면 나머지 중개대상물 중에서 요만큼만 주택이면 그 나머지는 주택 외겠죠. 나대진 토지, 상가 건물, 공장 건물 있겠죠. 중개대상물 중에서 임목 있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머지는 주택 외 이렇게. 자,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제 공통 규정을 보니까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중개보수 규정의 공통은 5가지 주택인가 아닌가 불문하고 기본 규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겠다. 이를 첫째 주 가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을 구분할 때 법령 안에는 3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국회에서 만드는 공인중개사 법률이 있고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사위에 명령을 두는데 대통령 이름으로 공포하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그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고 가장 하위에 국토교통부령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요걸 다 합쳐가지고 법령이 하는데 어쨌든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공통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다. 이건 공통이에요. 차이점 보니까 주택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인 경우에는 세부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울산광역시 의회가 있죠. 울산광역시 의회에서 만드는 게 울산광역시 조례예요. 남구청장, 남구에도 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치단체인 구니까 남구의회에서 만드는 게 남구조례예요. 그러면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은 공통인데 구체적인 사항을 어디 정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를 정한대. 그런데 주택외에 가보니까 차이점만 비교하시면 되니까 주택외의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끝이지. 뭐가 없는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연결형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 부속 토지 포함한 중개 보수는 구체적으로 조례가 있지만 주택 외에는 조례가 있다 없다? 없다. 공통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 매수인, 임대임차인, 쌍방에게 다 청구할 수 있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것이 중개보수인데 국토교통부령에 정하고 있는 0.9%, 0.8%, 0.9% 요율이 있는데 그건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쌍방이 합산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 중에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에 정해놓고 그 일방이 부담하는 범위가 결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매도 매수인 각각 청구하는 것이 중개보수예요. 일방으로부터 받을 한도 보니까 차이점이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교환 계약처럼 소유권이 넘어가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겠죠. 주택의 경우 소유권 넘어가는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 매매 대금이 있나요 없나요? 매매가 이루어지면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0.9% 이내로 하고 임대차는 보증금 있나요 없나요? 전세권 설정 계약이면 전세금 있겠죠?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 0.8%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은 뭐하고 뭐로 구분하여 매매 교환의 경우 0.9, 임대차로 구분하여 요율을 일방이 부담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정하고 있는데 주택 외에 가보니까 일단 뭐가 없고 조례가 없고 이런 물건에 대해서 법에 가보니까 주택 외이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든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었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든지 구분이 없이 요율은 한 개밖에 없더라.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 없이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0.9 1천분의 9, 0.8 1천분의 8, 0.9 1천분의 9는 누구로부터 받는 거라고요? 일방.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쨌든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법에 정하는 범위가 일방이 부담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니까 중개보수 계산 문제 나와도 누가 부담하는 걸 일단 구해놓고 일방이 부담하는 걸 구해놓고 문제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 물으면 곱하기 2해서 구해내면 되고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인으로부터 하면 일방이죠. 계산된 금액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요만큼이야. 주택 매매 견 0.9 임대차 등 0.8 주택 외에는 0.9 돼 있죠. 여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이면 요 범위 내에서 주택은 뭐가 있고 특별시 광역시 도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그 말이고. 그런데 주택 외에는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돼. 주택 외에는 조례가 없으니까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 공인인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0.9 이내에서. 나중에 이 공부만 하셔도 부동산 찾아가실 때 공부를 하기 전이면 부동산에서 상가임대차, 상가매매, 토지임대차, 토지매매할 때 무조건 몇 프로 불러요? 0.9% 달라 그래. 근데 법적으로 부동산에서 0.9% 받을 권리는 없어. 거꾸로 의뢰인은 0.9%를 반드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하고 나하고 협의사항이야. 그럼 요것만 알고 계셔도 토지 상가처럼 주택 외에 대해서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 때는 합의하면 돼. 0.9% 그러면 0.6% 드릴게 해요. 나와도 돼요. 나는 0.7 이상 안 한다면 딴 데 가면 돼. 0.6%. 부동산 요건 힘은 없어. 법에 최고 받는 것이 0.9. 협의사항이니까 소장들은 다 0.9% 불러요. 그럼 공부한 우리는 0.6% 드릴게 이렇게 이야기 던져요. 그렇게 안 합니다면 딴 데 가면 돼.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0.8이 있는 것은 물건이 뭐 주택이고
어떤 계약인 때? 주택 임대차인 때 한해서 일방이 0.8. 그러면 주택 임대차의 경우, 주택이고 임대차인 경우 개업 공인 중개사 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얼마? 일방이 0.8이니까 거래 당사자 최고 한도 하면 곱하기니까 1.6. 임대인으로부터 하면 0.8. 거래 당사자 총 물으면 곱하기니까 1.6. 0.8, 1.6이 나오는 것은 다시 물건이 뭐? 주택이고 임대차 경우에만. 됐죠? 주택 외임의 원칙은 몇 프로인데? 0.9%에 인해서 협의사항이죠. 최근 개정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오피스텔은 나중에 건축물 대장 보면 업무시설 되어 있어요. 주거용이가 불문하고 건축물이 오피스텔 되어 있으면 용도가 다 업무시설이야. 요 규정이 있기 전에는 부동산에서 오피스텔이기만 하면 그 용도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 없이 대장 보여주고 업무시설입니다. 손님은 주거용인데요. 저희는 대장 보고 대장 용도대로 보수받습니다. 다 0.9% 받았다고. 그러니까 용도를 구분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 요건이 오피스텔인데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인 주거용이야. 입식 부엌이 있고 상하 수도시설 들어와 있고 수세식 화장실 목욕실을 갖추고 있으면 입식 부엌부터 해서 화장실 목욕실까지 갖추고 있으면 실제 용도는 뭐예요? 주거용이죠. 주거용인데 전용 면적이 얼마? 85 이하이면 이때는 0.9%를 받으면 안 되고 매매 교환 계약이 이루어지면 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 교환이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 0.5%만 받고 요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보증금의 0.4%만 받아라 이게. 요만큼의 주택 외 중에서 요만큼의 오피스텔만 0.9가 아니고 0.5, 0.4요. 요거 빼고 만약에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90일 수 있네. 전용 면적이 90이면 85 이하 요건을 벗어났잖아요. 이때는 원칙에 따라서 몇 프로? 0.9.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만 매매 교환의 경우 0.5, 임대차인 경우 0.4. 그걸 적고 있는 것이 밑에 박스에 지금. 거기 중개보수 한도에서 밑에 하단에 박스 있죠. 주택 밑줄 하시고 밑에 괄호 부속 토지 포함. 주택은 뭐 포함한다고요? 부속 토지 포함. 아파트 분양권 들어보셨죠? 아파트 분양권은 건물이 완성되면 그게 아파트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뭐예요? 주택이죠. 아파트 분양권 포함. 주택의 경우 일방 동그라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다 그랬죠. 매매 교환이면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뒤에 조례 동그라미. 주택이고 물건이 주택이고 임대차 등이면 일방으로부터 거래 금액이 얼마? 0.8 이내에서 조례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주택 외에는 토지, 상가, 임목 적어보세요. 주택 외에 하시고 토지, 상가, 공장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주택 외에 하시게 되면 토지 상가는 잘 아시는데 임목 나면도 낯설어요. 어쨌든 주거용 건물 빼고 다 주택 외니까 임목도 일방 얼마? 그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해 주시면 매매 교환 임대차
주택은 원칙은 얼마인데요? 맨 밑에 우측에 보니까 0.9 이내 나왔죠? 그 밑줄 하시고 0.9 이내가 맞는데 괄호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괄호에서 0.9% 밑줄 하시고 괄호에서 매매 점 교환 점 임대차 구분 없이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 없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0.9% 이내에서 협의죠 협의. 그런데 0.9 중에서 0.5, 0.4가 빠져나가는 게 한 개 딱 있다. 위에 오피스텔 있죠. 85제곱 이하 밑에 앞에 전용 면적 적으시고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 공용 합계 아닙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이고 오피스텔 위에다가 주거용 넣어보시고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85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이면 0.9 받으면 안 되죠. 옆에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0.5% 이내고 임대차 등이면 얼마? 0.4. 그 정도 하시고 옆에 페이지 박스에 있나요? 2번 체크해 보시고 3번 4번은 방금 전에 적으셨어요. 4번 문제 보시면 법인의 뭐 겸업은 뭐가 아니므로 중개업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퀄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는? 겸업에 대해서는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6번에 주택은 뭐 포함하여? 5번에 주택은 뭘 포함한다고? 부속 토지 포함이죠. 적으신 것처럼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이죠. 중개보수 계산하니까 100만원 나와서 100만원 100만원 안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100만원 안에 부가세 당연히 포함된 것을 본다가 아니고 맨 밑에 6번처럼 부가세는 뭐요? 별도. 2번 3번 보세요 이제. 주택은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죠? 울산광역시에 부칙의 중개사무소에 있으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울산광역시에 있으면 부칙의 업무지역은 어디까지? 울산광역시. 다른 시도에 있는 거 중개하면 안 돼. 그런데 부칙이 아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가 현재 울산에 있어도 이 사람의 업무지역은 어디? 전국이죠. 그럼 이 사람 빼고 울산광역시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전국이니까. 그러면 아파트니까 주택이죠. 조례가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울산광역시처럼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조례고 아파트인 주택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조례에 이어서 주택 소재지 관할 조례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가 다르죠. 그러면 어디 조례 보고 계산할 것인가?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어디겠어요?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는 항상 기준이 다른 법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는 중개업이 핵심이고 개업공인에서 중개업을 배우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시군구나 특별시 광역 도 나눌 때 다 기준은 중개사무소야. 앞에 등록관청 들어보셨죠? 등록관청도 현재 임대차 계약한 사무소 기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야. 부칙의 업무지역도 사무소 기준이야. 주택에 대한 조례도 중개 대상으로는 주택 소재지만 되고 사무소 소재지. 그게 지금 2번이에요. 2번에 주택인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 조례가 다르다. 그럼 어디요? 뒤에 끝에 뒤에 중개 사무소 밑줄 2번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시도조례가 적용이 된다. 3번 있나요? 보세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중개보수규정은 물건을 뭐하고 뭐로 구분하여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해 정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택지개발지구 가면 상가주택이 있나요? 없나요? 단독 소유 건물인데 3층에 주택, 2층에도 주택, 1층에 상가로 술집 세놓고 있는 경우 있죠. 3층에만 주택으로 쓰고 있고 2층에 상가, 1층에 상가인 건물도 있겠죠. 단독 소유야. 여기는 주택과 주택 외가 혼합되어 있네. 이 건물에서 통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이뤄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이걸 주택 부분하고 상가 부분을 따로 떼어서 중개보수 계산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어쨌든 법에서는 뭐하고 뭐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다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주택과 주택 외가 혼합되어 있다 하여도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하든지 전체 건물을 주택 외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 기준은 뭔가? 전체 건축물 면적이 있겠죠. 전체 건축물 면적 대비해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을 따져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이것처럼 주택 면적이 3분의 2죠. 전체 건물을 뭐라 하는가? 주택으로 계산하라 그 말입니다. 주택으로 하라 그 말은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조례 보고 계산하시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도 있겠죠. 이것처럼 주택 면적이 3분의 1밖에 안 되면 2분의 1 미만이죠. 그럼 전체 건물을 주택 외로 해서 계산하라고. 주택 외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몇 프로 기억하시고 0.9% 이내에서 협의해 받아요. 그게 3번이에요 지금. 건축물 중에서 주택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뭐로? 주택으로 한다. 그 말은 조례에 의해서 계산하라 그 말이죠. 뒤에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 건물을 뭐로? 주택 외로 적용한다. 주택 외. 거기에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다 포함되어 있으면 지하에 상가주택에 보통 지하가 있나? 있으면 건축물 대장은 지하층에 가지고 용도가 있으면 다 따져가지고. 그 다음 밑에 실비 있나요? 실비. 오늘 한기 배우신 게 첫째 줄 중간에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있나요? 확인. 거기까지. 중개 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매도, 임대,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부담한다. 그죠? 그건 앞에 적으셨기 때문에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교육 있나요? 교육. 밑에 교육부터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신 내용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했어요. 그죠? 거래 정보망.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 들어보셨죠? 133페이지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그죠? 검증인은 간단히 보셨고 중개보수 배우셨다. 그죠?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오로지 누구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고 개업 공인회사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가 지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 가장 기본 개념이 가입 이용 신청할 것 할 때는 개업 공인회사만, 지정할 수 있다 할 때는 국토부 장관만.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싶으면 가입 이용 신청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아야 되고, 사업하려면 확보해야 할 직원이 있죠. 확보해야 할 직원은 정보처리기사 1인하고 공인중개사 1인이요. 가입 이용 신청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확보해야 할 직원은 공인중개사 1인. 컴퓨터 설비 확보하죠. 그럼 지정 신청을 국토부 장관이 할 때 누가 가입 이용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출했음을 증명하려면 뭘 가져오고 등록증 4번 확보한 직원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라고 증명하려면 자격증 4번 첨부하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받은 국토부 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하겠죠. 지정받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었다면 설치 운영하기 전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정 승인받죠. 설치 운영해야 한다. 1년 이내에. 그러면 망 사업을 하고 있는 거래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가 뭐예요? 자기가 운영하는 망에 정보 공개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정보 공개가 핵심이면 가입 이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니까? 그렇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망에 가입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망에 자기가 확보한 물건을 띄울 때 거짓 공개하면 안 되겠죠. 망에 공개한 물건이 다른 부동산하고 공동중개에서 팔려버리면 올린 물건이 팔려버리면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팔렸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암기사항인데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물건 띄우고 다른 부동산하고 공동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죠. 정보망은 중개 업무와 관계가 있으니까 정보망 관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 공개도 업무정지, 거래 사실을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그 다음에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형벌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재판할 때 피해자가 판사 앞에 서서 나는 나의 비밀을 누설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의사표시했다면 판사도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소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것은 뭐만? 비밀 누설한 경우에만. 확인 설명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이면 누가? 책임자는. 소속은 확인 설명 의무자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 확인 설명해요? 중개 의뢰 받아서 어떤 계약해서 중개 계약에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하여 누구에게만 설명해요? 매수 임차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죠. 확인 설명은 예외가 없으니까 의뢰인이 개공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은 결국 완성되기 전까지 하는 것이 확인 설명이면 어떤 가격을 설명하고 예전 가격,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에게만 설명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만 설명해요. 설명사항 중에서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의 상태는 공부상 확인이 안 되죠. 이건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다고요?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마무리 작업 몇 가지? 3가지. 거래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법정 서식이 없다.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형식은 제한이 없는데 반드시 기재해야 할 금액 이름이 뭐? 거래 금액. 예정 들어가면 안 돼요. 4번 원본 전자문서를 몇 년 동안? 5년 보존인데 개정법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거래계약서가 보관된 경우에는 개업 공인에서는 별도로 보존 의무가 없다. 확인 설명서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그 기준을 법정 서식이 없네. 5년 보존이네. 거래 금액 기준은 어디만 쓰는 말이에요? 거래계약서만. 그 나머지는 법정 서식이 있단 말이지. 어떤 가격 기재? 예전 가격. 3년 보존. 서명 및 날인은 개업 공인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법인이면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되 더하기 당의 확인 설명인 중개행위를 소속 공인중개사 한 경우에는 소속도 함께 서명 및 날인.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은 다 중개 업무죠.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야.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교부한다. 그죠? 그 다음에 7금지 규정은 예외가 없다. 초과수수에 해당하는 것은 중개업에 대한 대가인 중개보수 실비 초과에 받는 것은 금정 위반이지만 겸업은 중개업이 아니므로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 3가지 있었죠.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는 주택법에서 일체 양도 알선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도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 증서는 매매 교환을 중개해도 금지, 매매해도 금지. 민법에서 자기계약 금지, 쌍방대리 금지하듯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에 들어온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도 금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행위를 중개하여 투기 조장하는 것은 예외 없이 금지. 네 가지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세 가지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그죠? 중개 보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깨지면 받을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지되면 받을 수 없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중개 대상물 5가지를 크게 뭐로 구분하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고, 주택이면 뭘 포함하고, 부속 토지도 포함이고 아파트 분양권 포함하여 전체 5가지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다. 공통인데, 주택은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가 있고, 그 조례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이고 주택 소재지가 아니고, 주택 외에는 조례가 없고, 0.9, 0.8, 0.9%는 누구로부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주택은 매매 교환의 경우 0.9, 임대차 0.8로 구분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만, 주택 외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 없이 0.9밖에 없고 협의하여 정한다. 0.9가 주택 외인데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얼마? 85 이하이면 매매 교환이면 0.5, 임대차이면 0.4로. 그죠? 주택과 주택 외가 혼합되어 있으면 전체 건축물을 주택 면적을 따져서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 건물을 주택 외로 계산한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보수가 계산되면 그 보수 안에는 부가세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도 부가여의 별도 부가. 됐죠? 여기까지 했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